10년째 당뇨와 싸우고 있는 안성자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당뇨약도 꾸준히 드시고 또 병원에서 처방해준 대로 단백질 보충하고 닭가슴살 열심히 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네. 때문에 단백질도 잘 챙겨 먹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떨어지지 않는 혈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살도 좀 빠지지 않아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큰지 우리 이제 잘 알잖아요. 네. 거기에 비만 역시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 둘이 함께 합쳐진 근감소성 비만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근감소증만 있거나 단순히 비만한 것만 있는 상태보다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습관이 없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더 굳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대사가 떨어져서 또 살이 또 찌고. 이것도 악순환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기초 대사량, 아까 자면서부터 저절로 소모되는 열량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이 빠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지방 세포가 근육 세포보다 게을러서요. 기초 대사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 대사량은 더더욱 낮아지겠죠. 신체 활동량 저하는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꼽히는데요. 신체 활동량이 적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이건 또 다시 기초 대사량 저하로 이어지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특히 지방량 증가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사례자의 식단입니다. 일단 왜요? 아니 그래도 보니까 나름 닭가슴살도 챙겨 드시고 단백질 위주로 잘 챙겨 드시려고 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을 빼야 되면 저렇게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사실 많은 분들이 적게 먹으면 내 기초 대사량보다 적으니까 살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내 그 몸에 있는 지방이 더 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이제 하루 식단으로 봤을 때 드시고 있는 음식 칼로리가 너무 적습니다. 적다고요? 네, 이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이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게 되면요, 몸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열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지방 축적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한번 늘어난 호르몬은 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전보다 살이 더 찌는 몸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자주 사례에 들릴 것 같은데 이것도 근육이 부족해서일 수 있어요. 네. 근육은 심장, 뇌, 간 등의 중요한 장기부터 혈관, 신경 등 우리 몸 곳곳에 근육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근육이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생존 근육, 그러니까 살기 위한 근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근육을 일컫는 말인데요. 숨 쉬는 데 쓰이는 호흡 근육, 또 음식을 삼키는 데 쓰이는 삼킴 근육, 대소변을 배출하는 데 쓰이는 배뇨 근육 등의 일종의 생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입, 혀, 턱, 식도, 기도 이게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에 삼킴 장애 발생 위험을 2.7배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라는 게 사실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건강한 근육 성장에도 물론 물이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합성뿐만 아니라 근육 성장에도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육의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데도 물이 또 필요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근육 합성에 물도 정말 필요하지만요, 여기에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뭐요? 성분 궁금하다. 바로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류신인데요. 류신. 네. 류신은 이 근육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체내에 투여했을 때 근육 단백질 분해가 억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가 쉽도록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빨간색 이 수수깡을 이제 근섬유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단순히 근섬유로만 이루어져 있는 근육은요, 충격을 받게 되면요, 쉽게 분해되거나 합성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러지면서. 근데 얘는 류신입니다. 이 류신이라고 가정하고 류신을 함께 섭취한 근육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근육에 외부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안 부러지겠는데. 안 그러니까. 되겠지. 예. 아니 힘을 제대로 줘보세요. 준 거 맞아요? 안 부러지는 안 거예요. 돼. 아무리 힘을 줘도
이 근육이 분해되지가 네. 않고 또 그렇네.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이렇게 류신을 함께 섭취한 근육은요, 보통 근육보다 단백질 분해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진우 어벤져스가 혈당과 체중이 고민인 안성자 씨에게 산양류 단백질이 도움이 될지 어떨지 함께 체험을 해봤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 함께 확인하시죠. 앞서 만난 안성자 씨와 마찬가지로 비만과 높은 혈당이 고민이라는 조이영 씨를 함께 만났습니다. 안성자님은 당뇨하고 요즘 살이 좀 안 빠져서 고민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조희영님은 요즘 뭐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는 병원에 갔더니 네. 의사 선생님이 혈당이 좀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라고 그랬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근육은 안 붙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음식도 조절을 하는데도 살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그리고 기초 대사량까지 측정했습니다. 먼저 안성자 씨 결과인데요. 비만 그리고 공복 혈당과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정상 범위보다 낮았습니다. 조이영 씨 한번 볼까요? 역시 비만이었고요.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기초 대사량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저도 비교를 위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벤져스를 하면서 기본적인 수치들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기초 대사량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혈당 잡는 기초 대사량 관리 프로젝트. 그 과정을 기록해뒀습니다. 체험한 지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약간 운동량을 높였는데도 힘이 덜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육이 좀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근육 관리를 위해서 산양류 단백질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어느덧 2주의 도전 기간이 끝났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은 저희 세 사람. 조건은 동일합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고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성자 씨는 체중과 공복 혈당 그리고 중성 지방 모두 줄어들었고요. 기초 대사량은 높아졌습니다. 체중과 혈당을 비롯한 모든 수치가 감소했고 기초 대사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요 공복 혈당 수치 내려갔고요. 건강의 지표죠. 기초 대사량도 높아졌습니다. 와우.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했던 거 꾸준히 하면서 다이어트하고 건강도 잡자고요. 자, 파이팅! 파이팅! 네, 두 분 모두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한 뒤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체험 전후 결과를 직접 봤잖아요. 2주 동안 이 정도로 호전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자 씨 정말 대단한 게 아까 보셨잖아요. 힘들다고 눈물까지 보셨는데 기초 대사량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살도 빼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산양류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나 봐요. 네, 그럼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요. 산양류를 섭취하게 했더니 갈색 지방 조직의 열 생성이 증가하면서 지방 분해가 활성화됐고요.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하면서 당뇨병 전 단계인 내당 능장에도 호전됐다고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관리에도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혈당 관리에 산양류 단백질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네, 혈액 내 혈당을 세포 속으로 이동시킬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단백 음식이 필요한데요. 그 산양류 역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에서 쥐에게 산양류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혈중 인슐린 수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를 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 그동안 데이터로 보면은 그 혈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이지. 그치? 맞는 얘기죠. 실제로 산양류 단백질에는 포화 지방이 아닌 중세 지방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세 지방산은요, 이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요.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시켜서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산양류 속의 이 중세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요, 동맥경화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요. 실제로 성인에게 8주간 산양류를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은 11.5%, 확장기 혈압은 13.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양류 단백질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70g, 여성은 55g으로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류신 성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고요. 제품으로 섭취하실 때에는 영양 정보표를 보시면서 영양소 간의 궁합을 체크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